잠깐, 지금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그냥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해 해외여행 다녀왔죠? 공항에서 환전했죠? 아니면 떠나기 전날 은행 앱 켜서 환전 신청했죠? 아니면 그냥 신용카드 그대로 긁었죠? 그리고 얼마를 수수료로 냈는지 단 한 번도 계산해 본 적 없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해요.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방금 카드 긁을 때도, 방금 계좌에서 달러 살 때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조용히, 소리도 없이, 영수증에도 제대로 안 찍히는 숫자로. 숫자 하나를 먼저 드릴게요. 3,331억 원. 이게 뭐냐면 국내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가 지난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한테서 걷어간 외화 환전 수수료 수익이에요.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나온 숫자예요. 3,331억 원. 1년 전인 재작년에는 2,209억 원이었는데 딱 1년 만에 1,121억 원이 늘었어요. 50%가 넘게 급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어요. 이 돈을 걷어간 증권사들이 뭐라고 광고했냐면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 무료였어요. 거래 수수료는 0원이에요. 맞아요. 근데 거래 수수료가 0원인 대신 환전할 때마다 조용히 수수료를 뗀 거예요. 거래 수수료 0원이라는 광고 문구 뒤에 숨겨진 3,331억 원의 진짜 수익 구조. 뉴스에서 이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줬어요? 아니요. 금감원 자료 뒤져야 나와요. 그리고 이건 증권사 얘기만이에요. 은행 창구, 공항 환전소, 해외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다 합치면 오늘 그 전체 그림을 그려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들이 있어요. 32살 직장인 김지훈 씨예요. 서울 성동구, 월급 340만원. 매년 해외여행 2번, 동남아 1번, 유럽 1번 가요. 해외 주식 투자도 해요. 월 50만원씩 미국 주식 사고 있어요. 환전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은행 앱에서 해요. 아니면 공항 가서 해요. 아니면 카드 그냥 긁어요. 생각 없이요. 1년에 환전 수수료로 얼마 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요. 45살 현대제철 20년 근속 김철수 씨예요. 월급 520만원. 해외여행은 1년에 한 번 가족 여행이에요. 그리고 해외 주식도 좀 있어요. 미국 주식 3천만원어치 보유 중이에요. 삼성증권에서 사고 팔고 있어요. 해외 결제는 그냥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 사용해요. 수수료? 그냥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하는 분이에요. 오늘 이 두 사람이 얼마를 수수료로 잃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숫자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가짜 범인부터 잡아봅시다. 사람들이 환전 수수료 얘기 나오면 보통 뭐라고 해요? 어차피 다 비슷비슷해. 수수료가 얼마나 된다고 환율이 좋을 때 하면 되지. 이게 다 가짜 범인이에요. 틀렸어요. 이게 틀렸다는 걸 오늘 숫자로 증명해 드릴 거예요. 진짜 범인은 3개예요. 첫 번째, 환전하는 장소. 두 번째, 어떤 카드와 어떤 계좌를 쓰냐. 세 번째, 해외 주식 투자 시 증권사별로 다른 환전 수수료율.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1년에 수십만원, 10년이면 수백만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조용히 그 돈을 지킵니다. 첫 번째 범인, 환전 장소 얘기부터 해봅시다. 달러 현찰을 살 때 은행이 실제로 얼마를 수수료로 떼는지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해요. 여기서 기본 개념 하나 나갑니다. 매매 기준율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시장에서 형성된 달러의 원가 가격이에요. 이게 치킨집으로 치면 닭 원가예요. 은행이 이 원가에서 이익을 붙여서 팔아요. 그 이익 붙이는 비율이 바로 스프레드고, 달러 기준으로 이게 기본 1.75%예요. 1.75%가 별것 아닌 것 같죠? 계산해 볼게요. 환율이 1,400원이에요. 1,400원의 1.75%가 얼마냐면 24.5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기준율이 1,400원일 때 은행 창구에서 달러를 사면 실제로는 한 달러에 1,424.5원을 내는 거예요. 그 차이 24.5원이 은행 수수료예요. 이게 우대율이 없을 때의 기본값이에요. 근데 은행들이 인터넷 뱅킹으로 환전하면 우대율을 줘요. 보통 50%에서 90%까지 줘요. 90% 우대율을 적용받으면 수수료의 90%를 깎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75%에 10%니까 0.175%만 내면 돼요. 한 달러에 2.45원이에요. 아까 24.5원에서 2.45원으로 줄어요. 10분의 1이에요. 이게 바로 온라인 환전과 창구 환전의 차이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창구에서 현찰 들고 환전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공항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이게 진짜 돈을 날리는 장소예요.
공항 환전소. 여행 당일 허둥지둥 공항 가서 환전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비행기 타기 2시간 전에 게이트 앞에서 환전소 줄 서고요. 거기서 환전하면 얼마나 비싸냐고요? 인천공항 안에 입점한 은행 환전소는 시중 지점보다 임대료가 비싸요. 공항 땅값이 비싸니까 그게 수수료에 반영돼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뱅킹 최대 우대율과 비교했을 때 공항 환전소는 우대율이 낮거나 없어요. 우대율이 없는 기본 1.75% 스프레드 그대로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까 온라인 90% 우대율 받을 때 2.45원이었던 게 공항에서는 24.5원이에요. 이걸 여행 경비 규모로 계산해 볼게요. 해외여행에서 200만원어치 달러를 환전한다고 해봐요. 환율 1,400원이면 약 1,428달러예요. 인터넷 뱅킹 90% 우대로 하면 수수료가 약 3,500원이에요. 공항에서 우대 없이 하면 수수료가 35,000원이에요. 같은 200만원인데 31,500원 차이예요. 1년에 해외여행 2번 가면 63,000원이에요. 10년이면 63만원이에요. 공항에서 환전하는 습관 하나 때문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대문이나 명동 사설 환전소 아세요? 이게 가끔 은행 인터넷 환전보다 더 좋은 율을 줄 때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환전소는 은행처럼 인프라 비용이 없어요. 창고 직원 인건비, 지점 임대료, IT 시스템 유지비 이런 게 없으니까 마진을 더 낮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간접 비용의 역설이에요. 화려한 간판과 ATM이 많은 대형 은행이 꼭 더 싼 환전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은행이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은행으로만 가요. 그리고 은행 창구에서 또는 최악의 경우 공항에서 환전해요. 이게 포로 시장이에요. 은행이라는 브랜드에 갇혀서 편의성이라는 명목으로 보이지 않는 수수료를 계속 내는 구조예요. 자, 이제 해외에서 카드 쓸 때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정말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어떻게 붙냐고요? 두 가지가 붙어요. 첫 번째는 국제 브랜드 수수료예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국제카드 브랜드가 떼가는 거예요. 비자와 마스터는 약 1%대 아멕스는 2% 수준이에요. 두 번째는 카드사 해외 서비스 수수료예요. 국내 카드사가 추가로 떼가는 거예요. 이게 카드사마다 다른데 보통 0.5%에서 1% 사이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해외에서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총 수수료가 약 2.5%예요. 10만원 결제하면 2,500원이 수수료예요. 해외여행 가서 5일 동안 하루에 20만원씩 쓰면 총 100만원이잖아요. 수수료만 25,000원이에요. 거기에 환전 수수료까지 합치면 해외여행 한 번에 수수료로 날리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커요. 이걸 보여주는 숫자가 있어요. 한국인이 2024년에 해외에서 쓴 돈이 264억 9천만 달러예요. 하나로 약 37조 원이에요. 이 돈의 평균 2.5% 수수료가 붙으면 약 9,250억 원이에요.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해외 신용카드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 중에 상당 부분은 트래블 카드 하나로 막을 수 있어요. 여기서 구조적 역설 하나를 폭로해야 해요. 이게 뉴스에서 절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 안 해줘요. 트래블 카드 알죠? 트래블로그, 트래블월렛, 토스뱅크 해외 체크카드 이런 것들이요. 이 카드들이 환전 수수료 무료라고 광고해요. 근데 이게 완전한 진실이냐면 조건이 있어요. 트래블월렛이나 트래블로그는 미리 앱에서 외화를 충전해야 해요. 그때 환전이 일어나고 이 환전이 수수료 없이 또는 아주 낮은 수수료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충전한 외화로 해외에서 결제해요. 이건 좋아요. 근데 편의성에 함정이 있어요. 미리 충전 안 하고 해외에서 카드 그냥 긁으면 그때는 실시간으로 환전이 일어나고 이때는 일반 환율이 적용돼요. 또는 특정 통화는 소액 수수료가 붙어요. 주요 세계 통화 달러, 유로, 엔을 제외한 기타 통화는 0.7%에서 2.4%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래블 카드를 가졌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제대로 쓸 줄 알아야 진짜 수수료가 제로예요. 모르고 쓰면 일반 카드랑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이제 해외 주식 투자자들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시간이에요. 이게 아까 3,331억 원 얘기로 다시 이어지는 구간이에요.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 무료라고 광고해요. 진짜예요? 거래 수수료는 영원히 맞아요. 근데 수익은 어디서 나냐고요? 바로 환전 수수료에서 나와요. 원화로 달러를 살 때, 그리고 달러를 팔아서 원화로 바꿀 때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떼요.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는 이유가 거래 수수료 영수증은 따로 나오는데
환전 수수료는 그냥 환율 안에 녹아서 빠져나가거든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고요? 방금 뉴스 보도에서 나온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1억 원을 환전할 때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메리츠 증권은 약 3,000원이에요. 신한투자증권은 약 43만 원이에요. 똑같이 1억 원인데 차이가 42만 7천 원이에요. 이게 145배 차이예요. 믿어져요? 이건 제가 만든 숫자가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예요. 45살 김철수 씨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삼성증권에서 해외 주식 3천만 원 갖고 있어요. 1년 동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때문에 2번, 총 3천만 원 매도하고 다시 3천만 원 매수했어요. 그러면 환전이 4번 일어났어요. 매도할 때 달러를 원화로 2번, 매수할 때 원화를 달러로 2번이요. 삼성증권의 환전 수수료율이 그 중간 어디쯤이라고 하면 3천만 원 기준으로 한 번 환전에 약 10만 원 수준이에요. 4번이면 40만 원이에요. 이걸 수수료 낮은 증권사로 바꾸면 연간 3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매년 30만 원. 10년이면 300만 원이에요. 자, 이쯤에서 숫자의 연결고리를 쫙 이어볼게요. 이게 핵심이에요. 32살 김지훈 씨의 1년 수수료 손실을 다 더해볼게요. 해외여행 2번, 각각 200만 원씩 환전하는데 공항이나 창구에서 해요. 인터넷 최대 우대 대비 차이가 한 번에 약 3만 원씩이에요. 2번이면 6만 원이에요. 해외에서 5일씩 2번 여행, 각각 100만 원씩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해요. 수수료 2.5%면 한 번에 2만 5천 원, 2번이면 5만 원이에요. 해외 주식 월 50만 원씩 매수해요. 1년에 600만 원이에요. 증권사 환전 수수료율이 평균 0.2%라면 1년 환전 비용이 약 1만 2천 원이에요. 이건 적어요. 근데 환전 수수료율 높은 증권사 쓰면 이게 10배로 뛸 수 있어요. 1년 합계가 공항 환전 손실 6만 원, 해외 카드 수수료 5만 원, 증권사 환전 수수료 약 112만 원. 최소 12만 원, 최대 23만 원이에요. 이걸 10년으로 보면 120만 원에서 230만 원이에요. 이게 작은 것 같죠? 근데 이 돈을 아껴서 S&P 500 ETF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매년 15만 원씩 10년 동안 연 7% 복리로 불리면 207만 원이 돼요. 절약한 돈이 복리로 불어나는 거예요. 수수료 구조 하나 바꾸는 게 10년 뒤 200만 원짜리 선물이에요. 이제 구조를 더 깊이 파봅시다. 왜 이 수수료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고 왜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지. 여기서 경제학 개념 하나 나가요. 정보 비대칭 인포메이션 에이시머틀리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치킨 시킬 때 배달비가 얼마인지 앱에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환전 수수료는 왜 명확하게 안 나오냐고요? 왜냐면 환율 안에 숨어 있거든요. 매매 기준율이 1,400원인데 은행이 1,420원에 달러를 팔면 그 20원이 수수료인데 이걸 수수료라고 표시 안 해요. 그냥 오늘 환율은 1,420원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 안에 수수료가 녹아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냐면 수수료가 명확하게 보이면 소비자가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환율 안에 숨겨두면 비교가 어려워요. 소비자는 그냥 환율이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금융산업의 정보 비대칭 구조예요. 개인 층위에서 보면 우리가 환전할 때 얼마나 수수료를 내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커피 3,800원 결제하면 오늘 커피 값이 3,800원이네라고 명확히 인식해요. 근데 달러 환전할 때 수수료 20원, 30원은 환율 숫자 안에 묻혀서 인식 자체를 못해요. 사회 구조 층위에서 보면 금융 교육이 이 부분을 전혀 다루지 않아요. 학교에서 예금 적금 이자율은 배워도 환전 스프레드가 뭔지, 카드 국제 브랜드 수수료가 뭔지는 안 배워요.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1,000원 음료를 사면서 가성비를 따지는데 수십만 원짜리 환전에서는 수수료를 그냥 줘요. 시스템 층위에서 보면 금융회사들이 이 구조를 바꿀 인센티브가 없어요. 3,331억 원이 환전 수수료로 들어오는 증권사들이 왜 굳이 이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어요. 금감원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구조가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돈은 계속 빠져나가요. 글로벌로 눈을 돌려봅시다. 미국 사람들은 어때요? 미국에는 찰스 슈왑, 피델리티 같은 증권사가 해외 거래 수수료뿐 아니라 해외 ATM 인출 수수료도 돌려줘요. 아예 수수료를 리펀드해줘요. 찰스 슈왑 계좌로 해외 ATM에서 달러 뽑으면 ATM 수수료를 나중에 환급해줘요. 영국에서는 리볼루트, 와이즈 같은 핀테크 카드가 시중 환율 그대로 또는 아주 작은 수수료로 해외 결제를 해줘요.
영국 젊은이들은 해외여행 갈 때 리볼루트 카드 하나면 수수료 걱정이 없어요. 일본 가면 7-11 편의점 ATM에서 현지 통화 뽑으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요. 이 정보를 아는 여행자와 모르는 여행자의 비용이 달라요. 한국도 트래블 카드가 생겼어요. 그리고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알아도 귀찮아서 쓰지 않아요. 이 귀찮음의 비용이 매년 수십만 원이에요. 이제 진짜 해결책 파트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지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꾸는 구간이에요.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원칙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수수료 절약은 절약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 기술이에요. 커피 한 잔 줄이는 것처럼 의지력을 쓰는 절약이 아니에요. 카드 하나 바꾸고 앱 설정 하나 바꾸는 딱 한 번의 행동으로 평생 자동으로 절약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실행 단계예요. 트래블 카드 세팅. 지금 당장 트래블로그 또는 트래블월렛 앱을 받아요. 둘 다 받아요. 이 카드들의 기본 주요 통화 달러, 유로, 엔 환전 수수료가 무료예요. 트래블로그는 하나은행 앱, 트래블월렛은 자체 앱이에요. 그리고 두 카드 모두 환율이 유리할 때 미리 충전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해외여행 2주 전부터 활성화하세요. 환율 알림을 설정해서 환율이 평소보다 낮을 때 충전해요. 이것만으로 여행 한 번에 3만원에서 5만원이 절약돼요. 매년 2번 여행이면 10만원이에요. 두 번째 실행 단계예요. 은행 인터넷 환전 세팅. 달러 현찰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은행 앱에서 미리 환전하고 공항에서 수령하세요. 공항 환전소에서 현찰 바로 받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예요. 환율 우대를 최대로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있는 주거래 은행 앱을 써요. 주거래 은행은 보통 90% 우대율을 줘요. 이게 사실상 수수료 거의 0에 가까워요. 세 번째 실행 단계예요. 이게 해외 주식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해요. 증권사 환전 수수료율 확인. 지금 당장 내가 쓰는 증권사의 해외 주식 환전 수수료율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확인하냐고요? 증권사 앱에서 수수료 안내를 찾으면 나와요. 아니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외 주식 환전 시 적용되는 스프레드가 얼마냐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제대로 알려줘요. 여기서 수수료율이 0.1% 이상이면 낮은 곳으로 갈아타는 걸 고려해야 해요. 최근 나무증권, 키움증권 등에서 환전 수수료를 낮추거나 조건부 면제 이벤트를 자주 해요.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크다면 이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1억 원 투자자라면 증권사 환전 수수료만 연간 수십만 원 차이가 나니까요. 이제 행동 여부에 따른 격차를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오늘의 핵심 비교예요. 행동하는 사람 이절약 씨 vs 행동 안 하는 사람 김방치 씨. 둘 다 32살 똑같은 조건이에요. 매년 해외여행 2번, 해외 주식 월 50만원 투자. 김방치 씨는 지금처럼 살아요. 공항 환전, 일반 신용카드 해외 결제, 기존 증권사 환전. 연간 수수료 손실 약 20만원이에요. 이절약 씨는 오늘 세 가지를 바꿔요. 트래블 카드 발급, 인터넷 사전 환전, 저수수료 증권사 세팅. 연간 수수료 절약 약 17만원이에요. 1년차 차이가 17만원이에요. 이절약 씨가 27만원을 S&P 500 ETF에 넣었어요. 5년이면 절약 금액 합계가 85만원인데 복리로 불면 약 99만원이 돼요. 10년이면 절약 합계 170만원이 복리로 234만원이에요. 20년이면 절약 합계 340만원이 복리로 660만원이 넘어요. 이게 딱 세 가지 앱 설정 바꾼 결과예요. 의지 필요 없어요. 앱 3개 깔고 설정하면 그 뒤로는 자동이에요. 김철수 씨 얘기로도 마무리해볼게요. 김철수 씨가 오늘 이 영상 보고 행동을 바꿨어요. 삼성증권에서 환전 수수료가 낮은 나무증권 또는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계좌를 옮겼어요. 연간 환전 절약이 약 30만원이에요. 가족 해외여행 때 트래블 카드로 바꿨어요. 연간 약 10만원 절약이에요. 총 40만원이에요. 행동 안 한 김철수 씨와의 차이가 1년에 40만원이에요. 5년이면 200만원, 10년이면 400만원이에요. 이 400만원이 복리로 굴면 585만원이에요. 증권사 계좌 하나 옮기고 여행카드 하나 바꾼 결과가 10년에 585만원이에요. 자, 오늘 영상을 딱 세 줄로 정리할게요. 환전 수수료는 눈에 안 보이는 방식으로 당신의 돈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 구조를 만든 건 금융회사들이고 이들은 이 구조를 바꾸지 않을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건 당신뿐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지식이 아니라 딱 3개의 행동이에요. 지금 당장 5분 안에 할 일을 드릴게요.
딱 3가지예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드세요. 첫 번째, 트래블로그 앱 검색해서 받아요. 하나은행 계좌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발급받고 달러 10달러만 시범으로 환전해보세요. 수수료 없이 환전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세요. 두 번째, 내가 쓰는 증권사 앱 켜세요. 수수료 안내 페이지 들어가서 해외 주식 환전 스프레드를 확인하세요. 0.1% 넘으면 메모해두세요. 나중에 이 영상 다시 보고 갈아타세요. 세 번째, 다음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지금 은행 앱에서 인터넷 환전 우대율을 확인하세요. 주거래 은행 앱에서 환전 탭 들어가면 우대율이 나와요. 80% 이상이면 거기서 하세요. 아니라면 더 우대율 높은 은행 앱 받으세요. 이 3가지 지금 당장 5분이에요. 5분짜리 행동이 10년에 수백만 원을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보험 수수료는 차 살 때 한 번 신경 씁니다. 환전 수수료는 여행 갈 때, 달러 살 때, 해외 주식 거래할 때 매번 나가는 구조예요. 한번 구조를 바꿔놓으면 그 뒤로는 평생 알아서 절약돼요. 시스템이 대신 돈을 지켜줘요. 10년 뒤, 20년 뒤 당신의 계좌에서 남아있는 수백만 원은 오늘 이 설정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릇을 먼저 만들어 두는 사람한테만 그 돈이 쌓여요. 환전 수수료는 남들한테 줄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에요. 오늘 영상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연금저축, IRP, ISA 계좌에서 ETF를 어떻게 담아야 세금까지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 환전 수수료 절약분을 거기에 자동으로 연결하는 완전 자동화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알림 설정해두세요.